페이지 98페이지고요.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직권의 변화는 지구 껍데기인 지각의 변화를 우리가 배울 건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각 변동 배우려고 하는 거야. 지각 변동은 지진과 화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각 모습이 왜 자꾸 변화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판구조론 배우려고 합니다.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가 껍데기인 판때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판때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 10여 개가 되고,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갈라지거나 어긋나면서 크고 작은 지각 변동,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 하늘에서 쑥 떨어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독일 과학자인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베게너 아저씨가 가만히 세계 지도를 봤더니 남아메리카하고 그 다음 아프리카 대륙하고 쑥 들어간 부분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야 이거 잘하면 퍼즐처럼 맞춰줄 수 있겠는걸? 그래서 맞춰봤더니 맞아지더래. 그 나머지도 맞춰본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거 잘하면 이거 얘네들이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된 거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까 얘기했던 남아메리카하고 그 다음 아프리카 대륙 가서 땅을 파본 거야. 지질 구조 순서가 똑같아. 쌓인 순서가. 그 다음 생물체도 똑같아. 돼서 그 다음 빙하 흔적도 똑같아. 그래서 최초의 대륙은 남극 주변에 모여 있다가 현재 요 모양 요 꼴로 나눠졌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대륙 이동설. 이게 최초로 등장한 거야. 근데 이 최초로 등장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맞다고 쳐. 근데 왜 대륙 움직였어?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 너 무시. 그냥 게임 오버가 된 거죠. 시간이 흘러서 영국에 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이 대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멘틀 대류설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멘틀 대류설. 주장한 거야, 주장. 홈스는 사실 화학자예요. 지질학자 아니에요. 되니 주장만 했는데 증거가 없어. 무시당했어.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애들이 해군력으로 다른 영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한테 안 되니까 자꾸 쓴 게 뭐냐? 잠수함. 뭐라고? 잠수함. 근데 이 독일 애들이 잠수함으로 막 대서양 막 이런 데 막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닷물 속에서는 뭐가 보이냐? 안 보이지. 뭘로 돌아다닐 건데? 초음파. 초음파를 여기저기 막 쏘고 다닌 거지. 근데 초음파를 쏘면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지. 갔다가 오는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뭐가 있구나. 갔다가 오는 시간이 길면 앞에 하고 뭐가 없구나. 겁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치? 그게 문제는 초음파가 잠수함에서 사방 360도 방향으로 다 쏴요. 밑바닥에도 갔다 와 안 와? 오겠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해저 지형에 대해서 다 알게 되기 시작한 거야. 실제 옛날에는 바다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게 육지면 바다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다양한 지형들이 있어. 그 잠수함이 돌아다니면서 알아낸 거야. 전쟁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초음파를 우리가 이용해서 바닷물 속에 산맥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산맥의 주변에 우리가 시추공을 박은 거야. 빵빵빵빵빵빵빵빵 받은 거야. 그 산맥이 있다 나오는 해령이다. 알겠니? 그 해령 주변에 이걸 빵빵 박은 다음에 해령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바로 퇴적물 두께, 나이,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기 시작한 거야. 이걸 조사한 사람들이 미국인 헤스하고 디치라는 사람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증거가 나온 거야. 무슨 증거? 해령에서부터 해구 쪽으로 대륙 가장자로 갈수록 점점 퇴적물의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되니 이런 내용을 알아내서 바다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해저확장설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 해저확장설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증거를 가지고 이론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래.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섞어버렸어. 그게 바로 판구조론. 이게 판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운 거예요. 자, 이론으로 설명했고 주장 근거는 없었는데 근거 나왔고 이론과 근거를 합해서 새로운 내용. 그러면 이 판구조론에서 판이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직권의 변화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밑줄 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거. 아까 얘기 안 한 거. 야, 태양 에너지가 겁나 많이 들어온다겠지. 태양 에너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낼름 뺏어갈 수 있을까 그 일부를?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와 그다음 조력 에너지는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얘기야. 결코 지들끼리 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까먹지 마. 자, 그다음 지진, 화산 활동, 대륙 이동, 습곡산맥 현상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요거 특히 지진하고 화산을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고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하는데 이 변동대는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가 있어. 유명한 데가.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하여 화산이 잘 일어나는 지역 화산대,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 지진대 합해서 뭐라고 해? 변동대. 됐어? 그런데 이 지역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다? 세 군데가 있다.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이 거의 일치하면서 띠 모양으로 분포하게 되는데 왜 일치하느냐? 써놔. 판의 경계 부분이고요.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야. 즉 지진과 화산이 왜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느냐? 그 부분이 판의 경계 부분이라서. 그럼 니네 미리 또 알아둬야 될 거. 얘들아, 화산이 발생하면 지진은 무조건 옵션입니다. 별책 부록입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위에는 가능하죠. 밑에는 안 돼요. 그래서 화산대하고 지진대 중에서 누가 더 커라고 하면 지진대가 더 커요. 됐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세 군데가 있다고 했지. 그 세 군데가 첫 번째 여기입니다. 이거 뭐야? 고리환자를 써서 한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는 이어집니다. 여기하고 스르륵 여기까지 알프스 히말라야. 되니? 그 다음 여기 이거 대서양입니다. 알겠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서양 중앙해령 지진대 화산대 변동대라고 하는 거야. 이거 위치 다 알아둬야 돼. 알겠니? 야, 그리고 이런 거 이름 모르면 안 되지. 북아메리카 미국 쪽, 그렇지? 브라질 칠레, 그렇지? 아프리카 쪽,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여기 인도양 이런 것도 모르면 말도 안 되죠. 남극은 밑에 있어, 하얀 거.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제 판 구조론의 맨 먼저 판때기의 특성부터 한번 알아보자라고 돼 있어요. 뭐부터 알아보자고? 판때기. 판때기 알아볼게요. 판때기. 자, 판때기는 요 그림을 간단하게 써줄게요. 니들은 쓰고 싶으면 써라. 됐지? 자, 우리 지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대륙 지각, 두 번째는 해양 지각. 맞죠? 그 다음 지각 밑에 뭐가 있어? 멘틀이 있지. 근데 이 멘틀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상부 멘틀이야. 상부 멘틀. 멘틀 중에 윗부분 얘기하는 거야. 윗부분. 그럼 이 멘틀 중에 윗부분인데 근데 또 이것도 위하고 아래로 또 나눠. 뭘로 나눈다고? 위하고 아래로 또 나눠. 근데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차이점이 뭐냐? 위에는 단단해요. 너희들 머리처럼 단단합니다. 돌덩이죠? 그 다음 아래쪽은 뭐냐?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해. 이 말랑말랑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액체가 아니야. 부분적인 액체 상태야. 됐지? 그래서 이 부분 용융 상태를 우리가 말랑말랑이라고 할 거고 요 단단하고 얘도 단단하지. 그치? 이 단단하고 단단한 애들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 그 다음 이 말랑말랑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연약권이라고 불러. 됐냐? 여기가 안 이뻐. 다시 이렇게 불러. 이때 이 판때기라는 게 요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판입니다. 됐어? 이게 판때기고요. 판때기 밑에 있는 이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 그럼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이 판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이 연약권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 무슨 상태? 용융 상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이다. 됐어?
자,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그린다? 상부 멘틀 중에서 연약권 부분도 그릴게요. 이게 연약권이에요. 여기 뭐라고? 연약권. 그러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뜨겁고 차갑지.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 그럼 아래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온은 위로 저온은 아래로 간다. 그 다음 위에 보면 이제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아주 무거운 돌덩이들이 있어. 뭐가 있다고? 판때기가 있겠지. 그 판때기가 요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도 얇은 게 있어. 빈틈은 없습니다. 얇은 게 있어. 그럼 잘 봐봐. 두꺼운 판때기가 있고 얇은 판때기가 있지. 이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자, 두꺼운 건 뭐고 얇은 건 뭐냐? 지각에는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 맞아요? 이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서 대륙 지각은 화강암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화해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다음 대륙 지각으로 구성된 이 화강암질, 얘는 포인트가 두껍다. 얘는 현무암주로 되어 있는 해양 지각은 현무암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겁다가 포인트야.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륙 지각이 포함된 판, 이게 두꺼운 판이야. 이걸 뭐라고 해? 대륙판. 선생님이 그린 거 이렇게 두껍게 그린 거. 그 다음 두 번째, 해양 지각이 포함된 판, 얇은 판이죠. 하지만 무거운 판입니다. 해양판이라고. 됐어? 이것도 이 특성 그대로 따라가. 디귿 두껍다. 히읗 현무암제 들어가니까 무겁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잘 봐. 여기 고온이니까 올라가는 녀석이 있고 내려가는 녀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여기 멘틀 대류가 어떻게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지. 그럼 상승하면 아래에서 위로 빵빵. 여기를 치겠어 안 치겠어? 치겠지. 탕탕 흐르르르 치겠지. 맞아? 치면 치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갈라져.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발산형 경계라고. 뭐라고 한다? 발산형. 근데 이 발산형 경계가 육지에서는 하고 있네. 그치?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여기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해양 지각이 발산하겠지. 이런 걸 해령이라고 불러. 여기도 발산. 그 다음 여기는 내려가고 있네.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대륙 지각하고 여기 있는 해양 지각이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 부딪히겠지. 이런 걸 서로 만난다라고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되니? 이런 식으로 멀어지거나 모이거나 이런 현상이 연역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거나 모이면서 멀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서로 크고 작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론. 이게 판구조. 이해되니? 그때 내용량이 충분하면요 이런 것도 외우세요. 보통 판때기는 100kg까지 400kg까지가 보통 뭐다? 연약권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라. 되니? 자, 시작할게요. 판. 자, 암석권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이라고 했어. 밑줄 쳐.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포함. 그리고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암석권이고, 요거를 판때기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이 판때기는요 10여 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한다. 대륙판이다. 알아두시고요. 대륙 지각에 들어가면 대륙판, 해양 지각에 들어가면 해양판인데 둘 중에 누가 두꺼워? 아까 얘기했지. 누가 두꺼워? 대륙판이 두꺼워. 누가 무거워? 해양판이 무거워. 됐음? 저렇게 외워둬. 그 다음 연약권입니다. 자, 연약권은 어떤 녀석입니까? 암석권 아래에 있는 멘틀 물질의 일부가 녹아 유동성을 띈다. 그래서 유동성, 흐를 수 있는 성질. 이 흐를 수 있는 성질이 왜 생겼어? 써놔.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가 액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상태다. 거기서만 대류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라겠어. 얘들아,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뜨겁고 플러스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했죠? 걔들이 뿌개지면서 열도 나와.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거나 어긋나는 경계들이 있어.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우린 지금부터 세 가지로 나눠서 외웁니다. 이름하여 뭐야? 판의 세 가지 경계. 뭐라고? 판의 몇 가지 경계? 세 가지 경계. 이거 외워야 돼. 자, 일단 한국말부터 배워. 첫 번째 뭐야? 수렴형. 뭐야? 모인다는 얘기야. 발산형. 뭡니까? 흩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 보존형이라고 돼 있어.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보존이에요? 현 상태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 이름이 왜 보존형이냐?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밑에 그림 한번 보래. 자, 지금부터 그림 보시면 여기가 멘틀 대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발산형 경계야. 이게 발산형입니다. 그럼 잘 봐. 여기가 서로 멀어지겠어, 안 멀어지겠어? 멀어지죠? 멀어질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해령이야. 해저산맥. 되니? 그럼 멀어지면 빈틈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생기죠? 근데 이 빈틈이 생길 때 이렇게 생길까? 아니. 하루에 0. 몇 미리 정도 생겨요. 실금. 그럼 실금 정도 생기는 거를 아래에서 올라온 녀석이 올라오자마자 식어가지고 거기를 메꿔.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요. 새로운 해양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해양판이 생성이 되는 거야. 핵심은 이겁니다. 얘는 뭐야? 멘틀 대리의 상승부야. 잘못됐다. 상승부야, 하강부야? 상승부야. 멘틀 대리의 상승부에서 요 발생 경계는 써라. 판에 생성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 생성.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도 있어? 하강하는 부분도 있지. 그 하강하는 부분이 왼쪽, 오른쪽. 양꼭대기. 하나, 그만 줘라 이 쎄야. 됐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어때요? 하강하는 부분이야. 멘틀 대류가 하강합니다. 근데 하강할 때 잘 봐봐.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왼쪽을 뚫고 들어갔지.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뚫고 들어갔지. 이건 오른쪽이 뚫고 들어갔고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봐. 여기는 누가 봐도 대륙이지. 누가 봐도 해양이지. 아까 뭐라고 했어? 두껍다. 얘 무겁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은 놈하고 밀도가 작은 놈하고 밀도가 큰 놈이 있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니? 밀도가 큰 놈이 밀도가 작은 녀석을 뚫고 들어가겠지. 맞아요? 뚫고 들어갈 거야. 근데 뚫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니? 텅텅텅 치면서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지진이 얕은 데부터 깊은 데까지 쭉 발달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느냐? 전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불러. 깊은 데서 발생, 얕은 데서 발생. 천자가 얕을 천자입니다. 그래서 지진대가 천발부터 신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베니오프대 또는 베니오프 지진대 이렇게 불러요. 저걸 백악오프대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야 미리 하는 김에 야 내가 여기 살아. 천발 지진 발생했어. 진원과 진앙 사이 거리가 가깝지? 피해가 크겠지. 나 여기 살아. 지진 발생했어. 멀지? 에너지 다 흩어지고 오겠지. 그래서 진원과 진앙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해가 작겠지. 그래서 이런 차이다. 큰 피해, 작은 피해. 됐어? 그 다음 마찰열 때문에 뭐가 발생해? 화산 발생하는 게 보이죠? 아,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런 게 바로 충돌형 경계야. 아니 충돌형이 아니라 수렴형 경계야. 그럼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결국 얘는 상관없지만 이 밀도가 큰 녀석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다 녹아서 마그마가 돼서 다 없어져.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수렴형 경계는 뭐가 생기는 거야? 판에 소멸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뭐라고? 판에 소멸. 자, 설명하는 김에 왼쪽도 설명할게요. 야, 여기는 대륙인지 해양인지 모릅니다. 모른다. 이거 사진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대륙이면 오른쪽하고 똑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 이거는 해양이라고 하자. 뭐라고? 해양. 이것도 해양. 이것도 해양이야. 근데 똑같은 해양판인데 잘 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쪽이 들어가고 있지. 오른쪽이. 그럼 얘가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은 해양판이야. 됐어? 그 다음 얘는요. 아래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졌잖아. 산 만들어졌잖아. 이걸 습곡산맥이라고 하거든. 얘는 뭐가 만들어졌니? 섬이 만들어졌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호상열도라고 해. 알겠니? 이게 일렬로 나눠졌다라고 했을 때 호상, 원호 모양이라는 얘기야. 뭐라고? 원호 모양.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일본이 원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일렬로 나눠난 섬이다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 여기가 해구지? 이것도 해구야. 똑같이 알아둬. 됐니? 자, 그래서 수렴형은 판소멸, 발산형은 판생성. 그러면 보존형은 왜 이름이 보존형이냐? 나왔어. 여기에서는요. 판에 생성도 안 일어나고 소멸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이야.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됐죠? 근데 이 보조형 경계는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됐죠? 발사형과 보조형. 이렇게. 자, 책 볼게요. 수렴형. 두 판이 서로 가까워져서 섭입하거나 충돌하는 경계다라고 했어. 섭입하는 것은 뚫고 들어가는 거. 이걸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충돌하는 거는 그냥 그놈이 충돌하는 것은 서로 힘겨루게 하는 애들을 우리가 충돌하는 이렇게 불러. 그럼 얘들아, 섭입형하고 그다음 충돌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요 충돌형에서는 현재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아둬라. 자, 그다음 둘 다 공통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고요. 해구, 우상열도, 습곡산맥이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이야. 그다음 발산형입니다. 두 판이 서로 멀어진다라고 돼 있어. 그다음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일어나고 해령과 열곡대가 보이는데 해령은 바닷속, 육지에서는 열곡대야. 자, 그다음 보존형입니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이 어긋나는 경계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해. 끊어진 단자야. 끊어질 지층. 그걸 뭐라고요? 변환단층. 멘틀 대류의 상승부나 하강부와 관련이 없다라고 돼 있지. 됐지? 그렇기 때문에 생성도 안 일어나고 소멸도 안 일어나. 알겠니? 그냥 툭 어긋난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니네가 그냥 외워두시면 이거 다 틀려. 자, 발산 경계는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야? 이게 판의 경계거든? 이 판의 경계에서 어떻게 돼요? 아, 서로 반대 방향. 이게 판의 경계에서 어떻게 돼? 서로 얘는 어긋나기만 있죠? 얘는 판의 경계로 서로 모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니들이 이걸로 외우면 작살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이런 경우. 잘 봐. 이게 판의 경계야. 판의 경계다. 얘가 느리고 얘가 빠릅니다. 그치? 같은 방향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가는 걸 뒤에서 따라잡아 못 따라잡아? 따라잡지? 이것도 수렴형이야. 이것도 뭐라고? 수렴형. 그냥 외우면 안 돼. 우리는 뭘로 해석해야 돼? 서로 만나면 수렴형이야. 됐어?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앞에 거는 왼쪽 거는 겁나 빠르고요. 쫓아오는 새끼는 느려요. 이거 무슨 경계냐? 이건 수렴형이야, 발산형이야? 뒤에 있는 녀석,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왼쪽 거 따라잡아 못 따라잡아? 못 따라잡지? 틈이 벌리겠지? 이거는 발산형, 이것도. 아, 그래서 서로 멀어지면 무조건 발산형이야. 그래서 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화살표가 반대? 안 돼! 이런 것도 알아야지.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가 갈라진다? 이것도 갈라지잖아. 이거는 모인다? 이것도 모이잖아. 됐죠?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판 소멸됩니다. 판 생성됩니다. 얘는 뭐야? 판이 그냥 어긋나는 거야.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고. 자, 그다음 여기도 또 쓸 게 있습니다. 이 보조형 경계는요. 역시 화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라고? 화산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요 세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경계면에서 공통적인 지각 변동은 뭐냐라고 하면 얘 띡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겠지. 어긋나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얘는 부딪히면서 지진이 일어나지. 근데 이 지진 중에서 이 세 가지 경계의 공통점은 바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저거 알아둬. 저게 화산 지진과 화산 중에서 판의 세 경계에서 일어나는 공통 현상은 무조건 천발 지진입니다. 됐음. 자, 이제 오른쪽. 오늘 마지막. 오늘은 요거까지만 배워. 3번. 됐죠? 자, 지금부터 볼게. 이 판구조론인데 이 판구조론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이 나오는 자료가 뭐에 해당돼? 바로 지진 때와 화산 때 지도하고 일치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요 선들이 있잖아. 선들. 이 선들 있지, 선들. 이 선들에 점을 찍거나 파란 점을 찍거나 빨간 점을 찍으면 그게 바로 지진대고 화산대야. 알겠니? 이거 아마 뒤에 문제 있을걸? 잠깐만 찾아볼까? 여기 있다. 이거야. 434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빨간 점하고 파란 점이 있는데 이 빨간 점이 지진이고 파란 점 아니구나. 까만 점이 화산이야. 딱 봐도 빨간색이 많아, 까만색이 많아. 빨간색이 많죠? 지진대가 크다는 얘기지. 그 다음
빨간색이 있는데 검은색 없는데 많지. 근데 검은색이 있으면 무조건 빨간색만 같이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 아까 얘기했죠. 화산 발생하면 지진은 무조건 지진 발생한다고 화산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이런 걸 선으로 그릴 수 있겠니 없겠니? 있지. 맞아? 되니?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판의 경계다. 알겠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 이제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됐어? 이거 판의 경계야? 잘 모르겠으면 니들 봐봐. 여기하고 여기는 판의 경계야? 여기 무슨 판이야? 태평양 판이 한가운데지. 맞아? 여기 판의 경계 아니에요? 야 근데 왜 화산 지진이 일어나지? 미리 좀 얘기해 줄게요. 판 구조론으로 모든 걸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판 구조론은요 1960년대 학설이에요. 지금 2025년 전인데. 그치? 맞아? 말도 안 되죠. 너네 참고적으로 1960년대 하면 니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그때 태어났어. 너네 검정고문 씨는 알아요? 기영이 알아요? 기영이가 60년대 태생이야. 알겠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몇 살이야? 65세야. 할아버지입니다. 알겠어? 기철이 알아요? 기철이 지금 살아있으면 71세입니다. 알겠니? 기철이 아빠 알지? 기영이 아빠. 지금 살아계시면 96세입니다. 할아버지 알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지? 지금 살아계실 리가 만무해. 왜? 살아계신다면 136세야. 알겠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얼마 전에 누가 게시글 올리고 봤어. 와, 그분들 어르신이야, 어르신. 거기 애기 나와, 애기. 기영이 막내 여자애라고 하시면 안 돼. 나보다도 나이가 많아. 68년생이야. 알겠어? 58세야. 내일 모레 환갑이야. 60세야. 우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너네가 기영이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기영 할아버지라고 해야 돼. 알겠니? 그거 알아? 검정고무신. 그거 외국에서 인기 많더라. 그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그 음악 알지? 음악. 누가 어떤 외국인이 그거를 치는 거야, 기타로. 기타를 치는데 다 알아. 사람들. 자, 장난 아니던데? 검정고무신을 어떻게 알지? 신기해. 자,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점이라고 해요. 열점. 이 열점을 판 구조론에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 그걸 우리가 플룸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고1 때는 배우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긴 판 경계가 아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 자, 이제 다시 앞쪽으로. 자, 그래서 요 크고 작은 판들이 서로 방향과 이동 속도가 달라. 됐어? 그래서 어떤 데는 모이고 어떤 데는 갈라지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이야. 이때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될 것. 자, 우리는 어디 속한다? 유라시아판에 속한다. 얘는 뭐다? 대륙판이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있다. 이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은 해양판이다. 그럼 현재 해양판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일본을 자극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나옵니다. 됐죠?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얘들아, 판의 경계에서 보면 이런 건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발산형. 그렇죠? 그럼 이런 건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보존형.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수렴형. 여기도 수렴형. 그렇지? 맞아요? 되니? 그다음 요런 데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발산형. 요런 데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수렴형. 선생님이 동글뱅이 친 애들도 있지. 시험 문제 잘 나온 지역 찍어주는 거야. 그다음 여기도 발산형. 여기도 발산형이야. 됐지? 근데 얘들아, 나중에 딱 나오잖아? 이게 이름이 뭔지 싹 다 알아두셔야 돼. 이거 열곡대야. 이것도 열곡대야. 아이슬란드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안데스 산맥. 이게 일본 해구, 칠레 해구. 여기가 바로 산 안드레스 단층. 이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다음 해양 중에서 잘 나오는 게 또 있어. 여기는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봐봐. 서쪽 동쪽이지.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야. 여기서 나온 녀석이 쫙 이동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금방 가지. 여기서는 여기까지 옵니다. 우와!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아.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장난 아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 정도는. 여기 그래서 니들 여기에서는요 3개의 지도 모르면 조투더망. 알겠어?
딱 찍어놓고 이거 뭐 뜻하는 건지 무슨 경계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얘는 뭐야? 발산형. 발산형이니까 비비라고 쓸게요. 수렴형. 이것도 수렴형. 이거 보존형 안 되겠다. 이건 보라고 써야겠다. 이거 뭐야? 발산형. 이거 뭐야? 수렴형. 이거 발산형. 이것도 발산형. 됐죠? 에이, 수. 왜냐하면 내가 이거 비읍시우 쓰니까 쓰고 나서 알았어. 병신이라고 해석할까 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발산형, 이거 수렴형, 이거 발산형. 됐지? 니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선생님이 찍어준 부분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왜 A, B, C, D하고 여기서 무슨 경계니? 이게 나오거든. 알았어?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재밌는 거. 태평양 보세요. 가장자리가 대륙 가장자리가 전부 지각변동 일어나지. 대서양은 그런 거 없어. 가장자리에서. 이게 태평양과 대서양이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 다음 재밌는 거. 여기 경계를 통해서 지진 화산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이걸 이으면 원이 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브레고리라고 하죠. 파이어 오브 링. 아니다. 링 오브 파이어인가? 모르겠다. 되니? 자, 그러면 책 볼게요. 판의 분포.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 그 다음 대서양은 대양의 주변부에 해구가 거의 없고 라고 했어. 즉 밑줄 쳐. 대서양에서는 대양의 주변부에 해구가 거의 없고. 그 다음 중앙부에서만 바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태평양에는 대양의 주변부에 해구가 발달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지진과 화산 활동은 태평양 주변부에서는 활발하지만 대서양 주변부에는 활발하지 않다. 왜? 해구가 없고 해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태평양 주변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환태평양 지진 때 화산 때 변동대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이 판의 경계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조금 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